다음 주에 우리 축구협회 현안 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과 이제 여러 이제 그 관계자들 이임생 이사를 비롯해서 이제 국회로 가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하고 질문을 받고 이런 이제 그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축구협회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어떤 성명서냐? 정몽규 회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협회를 나가라. 성명문이 이래요. 성명문의 제목이 정몽규 나가라 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 뭐 재밌는 또 얘기가 어떤 거냐?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그동안 계속 내부에서 정몽규 집행부에 대해 꾸준히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이런 대중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 이런 결정들이 밥값 못하는 임원들,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우리 그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계속 이제 축구협회를 압박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헛발질들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몽규 회장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여러 매체들, 축구협회 내부가 아니라 축구협회 외부에서 계속 비판도 하고 축구협회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축구협회 내부에서 더 이상은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지난 9월 3일에 축구협회 게시판에 사내 게시판에 한마음 축구대회 개최 안내 라는 공지가 떴더라. 이게 어떤 거냐면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 임직원과 친선 축구대회를 한다는 내용이다. 근데 이런 글을 보다가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시기에 축구협회가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 제정신이냐 라는 것이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체부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축구협회가 전방위적 감사를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합대회를 하는 게 맞냐, 이건 너무 부적절하다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축구팬과 뭐 등등등 여러 이제 축구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몽규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로 계속 사선만 맹목적으로 쫓는 정몽규는 무지를 넘어 무는 그 자체다. 그리고 이제 문체부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일을 잘한다, 좋은 정책을 펼친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만 지금 현재 감사를 당하고 있다. 근데 이런 감사를 당할 때 직원들은 전혀 보호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난 경영 실패 뿐만 아니라 후원사 가치 하락, 재정적인 손해, A매치 수입 하락 등등 정몽규 회장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참패 반드시 책임지고 사선을 원하지 마라. 부끄러움은 이제 정몽규 회장의 몫이고 이런 게 더 이상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사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 임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어설픈 책임의식도 갖지 마라.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축구협회 직원분들이 축구협회 노조에서 정몽규 회장의 그 자서전을 읽고 쓴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제 자서전에 어떻게 써있냐면 이제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부회장들 뭐 사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축구협회장은 사퇴하면 책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은 사퇴하지 않고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몽규 회장의 책에, 축구의 시대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의식하고 어설픈 책임의식을 갖지 말고 뭐 혹여나 천안축구센터를 핑계로 본인이 추진한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어설픈 책임의식도 안 가져도 된다. 그냥 나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명서를 그 축구협회 노조에서도 이제 냈는데 지난주에 나온 얘기거든요. 9월 12일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축구협회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매우 큰 일단은 반발이 있다. 매우 큰 반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있는 이제 현안 질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이제 아마 나올 텐데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홍명보 박은호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 최다 추천을 받았다라는 문건을 입수를 했다. 어떤 거냐면 위원들이 11명의 후보군 중에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식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복수 추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7명이 어떻게 이제 그 선정이 됐느냐. 지난번에 이제 공개해 드렸던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몇 명을 출연했을 때 그때 박은호부터 이제 포엣도 있었고요. 그 안에 아모림, 펠릭스 바스, 페트코비치 여러 감독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공개했던 그 명단에 그 명단에 더해서 추천을 받은 명단 합해서 마지막 후보군이 17명이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복수 추천이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을 추천한 위원도 있었어요. 아마 이 복수 추천이 무제한이었나 봐요. 근데 무제한으로 추천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랑 박은호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요거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7표고 박은호 7표, 카사스 포엔 6표, 아놀드가 5표, 아모림이 4표, 아모림 4표. 요것도 사실 그 여기서 만약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아모림이거든요. 근데 아모림을 추천한다 라고 한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아모림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아니 이 투표가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도 홍명보 감독과 박은호가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살펴보면 홍명보 감독이 왜 선정이 됐냐. 추천 이유. 어떤 위원은 홍명보 감독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험이 있다. K리그에서도 핫하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홍명보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분이다. 명분. 그러니까 이제 K리그의 울산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으로 오려면 욕을 많이 먹는다.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분명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협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홍명보 감독을 데려왔을 때 얼마나 큰 반발이 있을 거고 얼마나 잘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명분이 필요했고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이 빌드업 1위였다. 이제 공격적으로 1위를 기록하는 감독이었다. 그리고 국내 감독이 선정이 돼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감독과 비교해서 외국인 감독들, 특히나 박은호 감독은 우리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 이런 명분을 제시를 한 거죠. 축구협회 내부에서.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의사를 물어봤을 거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모셔가라. 이런 건 안 되고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2014년 10년 전에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펼치지 못한 부분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다면 홍명보 감독이 원할 때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이제 여기서도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감독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걸 이제 어쨌든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본인의 이제 하고 싶은 마음, 본인이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고 싶다는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홍명보 감독을 등 떠민 것도 아니고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원해서 홍명보 감독은 이제 희생하러 간다라고 했지만 희생하러 간다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이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회의록도 공개가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점점 24일에 있는 현안 질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매우 높아지고 있고 과연 이게 홍명보 감독이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 현안 질의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이 받아볼 거잖아요. 받아서 이제 공격할 만한 거리를 막 찾는데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이임생 이사가 브리핑을 할 때 회의록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다. 축구협회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설명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사실이 다르다.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누가 이것을 이끌어갈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봤어요. 축구협회에게. 근데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위원들도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 현재는 위원장만 부재를 했을 뿐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특히나 이제 이임생 기술이사가 대신 맡아서 담당을 할 거고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4명의 후보자 중에서 이제 2인의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할 거고 아무래도 이 2인이 바그너랑 포엣이겠죠? 그리고 면담 후에 그 내용을 공유를 하겠다. 그리고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해주세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협회가 이게 뭐 2인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마지막엔 3인이었겠죠. 홍명보, 바그너, 포엣. 근데 요 이제 그 이름들과 마지막으로 정혜성 위원장이 없으니까 이임생 이사가 가서 만나보겠다. 그러면 그 만난 다음에 내용을 공유해서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력강화 위원들은 요 면접이 이임생 이사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최종 감독 선임에 대한 이런 필요한 절차들 토의 이런 것들을 같이 전력강화위원회와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동의를 한 건데 이임생 이사가 발표할 때는 아니다. 내가 단독으로 위임받아서 모든 절차를 하는데 전력강화위원들이 동의를 했다.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10차 회의록을 까보니까 사실상 이임생 이사가 혼자서 결정하기로 전력강화위원회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강유정 의원실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 그래서 밀실에서 진행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공격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거겠죠? 아마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그리고 그런 이제 엄격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뭐 현안 질의, 요 현안 질의가 아주 흥미롭게, 아주 이제 그 우리 축구협회가 빠져나가기 힘들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미 그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